안녕하세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했고, 음, 뭐 유튜버로서 어떤 돈을 벌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요즘 트레이딩을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서, 사실 별도로 그 매매일지를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작성하고 있기도 한데, 이거를 좀 기록물로 남겨서, 어,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좀 영상으로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복귀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거를 누군가가 봄으로써 좀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좀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이렇게 영상 형식의 매매일지를 가능한 매일 올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좀 트레이딩이 꼬이면서 좀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했고 어, 이제야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잡혀가고 또 진지하게 임하는 것들이 어, 최근에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영상을 찍어가면서 매매일지를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제목은 방구석 트레이더 매매로 직장인 연봉 벌기 프로젝트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과 매매일지 위주로 좀 그러니까 매매한 거 타점들을 좀 보면서 근거들을 좀 그 살펴보고 잘한 매매, 잘못한 매매 이런 거를 좀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음, 그리고 이게 마이크 컨트롤 하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처음에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찍어 가면서 목소리의 크기랑 이런 것들 뭐 물론 볼륨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볼륨에다가 맞추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어,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일단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남자고요. 남자. 나이는 30대 초반. 그리고 이렇게 적을까요? 성별, 나이. 직업은 아, S전자에서 그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휴직해서 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음, 사실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태이고요. 왜냐면 좀 그 직장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제가 트레이딩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 해왔고 열심히 해서 요걸로 좀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자유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좀 전업을 나중에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경력으로 치면 아 암호화폐 18년, 17년? 7년 말 처음 크립토 아니 뭐라고 해야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21년부터 좀 제대로 공부해서 트레이딩 해보자 결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트레이딩으로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매매일지를 작성해 가면서 하면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매매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실력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그걸 꾸준히, 그리고 공유 및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드는 뭐 한 2,000 몇 달러 정도로 좀 시작을 해서 목표를 적어볼까요? 목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뭐 목표는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의 그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한 욕심내서 1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억, 30억, 뭐 50억 다양하겠지만은 요즘 물가와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런 거 고려를 했을 때 수십억 단위는 남은 생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유롭게 사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억이 있다. 그러면은 매년 뭐 5천만 원씩 쓴다 하면 앞으로 60년을 살 수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그 가치가 뭐 10년이 지날 때마다 막 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수십억 가지고는 사실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00억은 모아야 이걸로 좀 돈을 불리는 역할도 하고 생활비도 쓰면서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사업 자금을 좀 마련하는데도 여유가 있으려면은 한 10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진짜 꿈의 돈은 뭐 한 300억 이상?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죠. 물론 지금은 쥐뿔도 없지만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빨리 도달하는 게 이 트레이딩 시장이라는 거, 트레이딩 업이라는 거를 여러 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러되 단기적 목표, 단기적으로는 매달 월급 정도를 매매로만 벌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연봉이 있는데 이것만큼 트레이딩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약간 뭔가 불장 때 돈을 실컷 벌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트레이딩에 임해서 좀 무리수를 던지기도 하고 또 뇌동매매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시간에 쪼들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불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포모가 와서 그런 개인적인 멘탈적인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한탕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운이 정말 따라준다면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올해 초부터 좀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매매로 내가 정말 실력이 있고 나의 매매 시스템이 정말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면은, 물론 손실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은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탕 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천천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복리로 불려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매달 그리고 또 생활비 정도는 출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비와 또 시드를 계속 점차 늘려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달 월급 정도, 딱 월급을 처음부터 벌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첫 달에는 뭐 수십만 원 이익이 나고 그 다음 달엔 수백만 원 정도 이익이 나고 뭐 이렇게,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월급 정도를 보면 이제 연이 되면은 연봉 정도 보는 거죠. 되면은 1년이 되면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 소개랑 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소개를 한 것 같고, 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이 채널이 얼마나 커갈지, 그리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망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뭐 망하거나 흥하거나 상관없이 저는 그냥 꾸준히 매매일지 작성하고 차트 분석 내용 공유하고 제 매매 복귀하고 뭐 관점 정리하고 이런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봐주시면, 뭐 보는 건 자유죠, 당연히.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세금을 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뭐 참고는 하시되 매매를 따라하지 말 것. 당연히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저는 초보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딩 한지는 지금 뭐 배우고 나서 배우기 해서는 5년 차거든요. 21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사실 벌어도 보고 잃어도 봤어요. 벌었을 때는 뭐 몇 달 만에 5, 6억까지도 벌어봤고, 잃었을 때는 모조리 잃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5, 6억 버는 거를 저는 3번 정도 했어요. 그 단기간 내에. 그리고 모두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탕주의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한탕주의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한탕주의 하고 진짜 다신 쳐다도 안 보겠다, 암호화폐를 쳐다도 안 보겠다, 어떤 투자를 쳐다도 안 보겠다, 그 돈을 그냥 꼬깃꼬깃 모아서 그냥 뭐 부동산에 박아놓거나 어쨌든 이 트레이딩, 매매, 뭐 투자 이런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면은 성공적일 수 있는데, 사람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사람은 재밌는 걸 찾게 되어 있고, 투자, 트레이딩 이런 건 도박이랑 그 흥분도가 거의 똑같아서 어, 그만두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기가 어려운 일이라면 그걸 잘하고 탑에 들어가자. 그리고 위험 관리를
정말 잘해서 한탕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차근차근 돈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춘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이제 매매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초보이고 또 이 과정에선 더더욱 초보입니다. 더더욱 초보. 그래서 매매를 제 거를 보고 따라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매매 기법 이런 거는 막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이래서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또 멘탈이나 인내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도로 많이 잃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매매 스타일이 지금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걸 교정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네, 뭐 다른 이야기도 방금 한 것 같은데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영상의 방향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 먼저 매매 복귀를 먼저 할 거예요. 매매 복귀 먼저 한다. 그리고 현재 차트 분석을 한다. 그리고 예상 타점들을 생각해 본다. 예상 시나리오와 매매하기 좋은 타점들을 계획해 본다. 이게 한 사이클로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플러스 추가적으로 할 거는 뭐 잡담 정도 넣을 것 같아요. 잡담 또는 뭐 시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시황이라기보다 시장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태껏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뭐 한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치면은 대충 20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뭐 직업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보통 중고등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 때 좀 진지하게 고민을 저는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좀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좀 끌려서 대학을 이제 일단 공대로 갔고 공대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일단은 흥미가 굉장히 맞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학습 성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 취업하는데도 크게 뭔가 시련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재밌을 때도 있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하고 싶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면 좋겠다.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게 귀찮은 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한 좀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려면 일단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내가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좀 막힘이 없이 그리고 또 어떤 주변으로부터의 걱정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 없이 또 가능한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일 자체도 엄청나게 고난과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좀
꾸준히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좀 뭐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한 세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오늘 좀 예시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일단은 뭐 매매 복귀는 오늘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하고 매매 복귀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저 개인적인 PPT 파일에는 매매 복귀 해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차트 분석하고 매매 복귀하는 게 다음번에 매매 복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순서를 정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시작을 해보면 단기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 어떻게 분석하는가인데 글 쓰는 게 어디? 네. 일단은 저는 파동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게 뭐 비판이 정말 많은 이론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따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배우면서 좀 입문을 했고 입문할 때 이거를 좀 배우면서 했고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어떤 타점을 정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참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좋은 점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해줘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해준다. 근데 이게 어떤 분석이라도 시나리오 작성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따져볼 수 있게끔 해준다. 여기서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경우의 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횡보하는 것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냥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면 뭔 소용이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의 수 여러 가지 따져서 지금 자리가 불안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좀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나리오 3개의 시나리오가 상승을 바라보게끔 해준다. 근데 한 개가 하락을 바라보게끔 해준다. 그러면 이 경우면은 상승 관점으로 매매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3대1에 그냥 확률이 똑같다고 치면 3대1에 상승과 하락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면은 상승 관점으로 단기 관점을 잡고 매매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작은 시간 단위에서도 또 작은 파동의 상승과 하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매매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정 위치에서는 그 이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든 하락을 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다. 상승을 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런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노려서 매매하면 승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쓰면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막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이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이것만큼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이 파동이라고 부르는 이 차트의 흐름을 좀 해석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걸 저는 아직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지표를 씁니다. 지표는 RSI 그리고 볼륨 볼륨도 지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MA도 지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볼륨 그리고 볼륨은 이제 뭐 거래량이죠. 그리고
네, 이 정도 봐요. 그리고 3번 트렌드 라인. 이거는 수렴이나 채널을 볼 때 쓰고요. 그리고 4번 매물대.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물대는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위에 그 분석 방법은 사람마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해 본 바, 매물대는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매물대,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장기간 횡보했던 그런 구간들은 당연히 거기서 매매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물린 사람이 있고 거기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뭐 돌파가 일어나거나 지지가 나오거나 저항이 나오거나 이러는데, 그런 저항이나 지지가 한 번쯤은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매물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중요하게 뭐, 그리고 뭐 캔들은 잘 쓰진 않는데 플러스 거래량이랑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시세가 전환되는 지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고, 이렇게 매매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막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안 되고. 우선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우파로 상승이 되고 조정이 나올 때는 ABC로 조정이 나오고, 또 하락할 때도 ABC 조정 하락도 있지만 임펄스로 이제 우파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기초적인 건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냥 분석을 할게요. 아시는 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구글링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게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요 사이에도 이렇게 우파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ABC로 카운팅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기초적인 거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 21년 11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죠. 이때 고점을 찍고 이 하락이 꽤나 다시 오지 않을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요 구간에 볼륨이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볼륨은 뭐 다른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인데, 바이낸스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한시적으로 좀 많았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OKX 같이 좀 이런 그 엄청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거래소는 여기에 볼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인베이스인가? 네, 코인베이스도 여기가 꽤 볼륨이 많거든요.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를 좀 참고를 해보면 이 두 거래소가 메이저 원투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꽤나 유의미한 반전 구간이고, 이 여태까지 상승 오면서 이 매물대가 이 거래량이 소화가 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꽤나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꽤나 큰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이제 파동을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파. 이렇게 5파가 끝났고 ABC 조정 마무리 이후에 요게 이제 일봉으로 더블 다이버전스가 잡혀 있거든요. RSI. 여기서 크나큰 추세 전환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구간이 이게 1파면은 그 다음에 2파 조정 나왔고 3파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웨지가 그려지고 마무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요 구간은 오파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 해서 엔딩 다이어고널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무게를 적당히 두고 있고, 하지만 저의 메인 장기 관점은 여기서 끝났고, 요게가 3-1인데 3-1이 요 구간이 임펄스로 해석도 가능하고 이렇게 리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각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뭐 그리고 더블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잡혀 있는 것도 이제 어떤 리딩에서 나오는 특징이기도 해서, 물론 이게 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미처 한파동을 계산을 못해서 여기서 뭐 1, 2, 1, 2가 나왔고 3, 4, 5, 4, 5가 나와서 여기서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아직은 확신을 가지긴 어렵지만 어떤 거시적인 환경, 뭐 통화량 증대, 금리 인하, 그리고 ETF가 계속 좀 승인이 되고 헤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호재는 고점에서 터지고 하락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카운팅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아직 상승이 더 남은 자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3-1이고 3-3이 큰 상승이 올라올 거다. 이게 1번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면 현재 3-3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상승이죠. 이게 그래서 1번 시나리오. 대충 쓸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파 엔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고점 경신하면 하락장이다. 3파, 세 번째는 1212, 3, 4, 5, 4, 5라서 5파 마무리다. 그래서 하락장이다. 이제부터 하락장이다. 지금 하락 및 조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갈림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으로 해석해도 하면 올라가는 거고, 5파 엔딩이다는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점 한번 갱신해주고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고, 1212, 3, 4, 5, 4, 5는 아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1212, 뭐 3, 4, 5, 4, 5 해서 고점 끝났고 일봉으로 더블 다이버전스도 나왔겠다. 이제 진짜 끝났다.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승, 이거는 단기간 하락 또는 상승일 수도 있고, 요거는 하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갈지 참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침 카운팅도 똑바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단기로 와서 한번 들여다봐야죠. 장기는 저런데 우선은 저는 여기가 리딩일 수도 있고 엔딩일 수도 있는데 5파를 여기로 해석하면 여기는 3-1 리딩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비율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3-1은 618을 안 찍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3-1 나왔고 3-3에 1파 나왔고 2파, 3파, 4파, 5파, 4파, 5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을 약간 포모가 올 수도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선 1번 시나리오가 거의 한 90% 확률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올라가는 거에 요 상방 채널에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꺾여서 뭐
가격이 한 중간쯤까지 내려왔다 하면은 요 ABC 하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는 뭐 618에 딱 터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다시 또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상승이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엔딩 다이어고날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 적었는데 여기가 A죠. A, E, B가 한 이쯤 오고 B가 이렇게 마무리. 그럼 이제 연말에 고점 찍고 대충 이제 하락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락장 쭉 시작되는 경우가 될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여기가 하락이 ABC가 길게 나와요. 한 8만 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뭐냐면 이게 오파가 다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엔딩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해서 여기가 D가 되게 짧게 나온 엔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가 이제 큰 1파고 2파가 8만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저항 막 지지받고 올라가는 3파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엔딩되는 거를 제 경험상으로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1파, 차라리 이게 1, 2, 1, 2, 3, 4, 5, 4, 5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라면 8만까지 떨어지는 해서 3파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게 엔딩이 아니라 그냥 이걸 한 파로 5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아까 시나리오 중에 어쨌든 여기가 끝나서 하락장 시작이다 하면은 ABC가 ABC 나오고 또 ABC 나오고 또 ABC 나와서 8만 되게 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26년은 거의 내내 상반기 내내는 조정장이 오는 흐름이죠. 26년 뭐 초나 중순까지는 그 시나리오는 바라진 않지만 꼭 이렇게 바라지 않으면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으로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기로 돌아와서 좀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떨어진 거는 저는 A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 B, 여기는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여기에는 아마 꽤 선명한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 봉으로도 더블 다이버던스가 아마 잡혀있고 그렇죠.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더블 뭐 다이버전스라고 하긴 애매해요. 왜냐면은 밤에도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 감소하고 이런 경향 모양들을 봤을 때 엔딩이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요 구간을 임펄스로 보냐 그냥 ABC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펄스로도 카운팅이 가능해요. 지금 해보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를 리딩으로 해석하고 2파 수렴 나오고 여기까지를 3파 해석하고 4파 나오고 5파를 또 엔딩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임펄스로 카운팅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고 여기를 아마 그냥 ABC로 보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수렴 2파 ABC 이렇게. 근데 얘도 깔끔하진 않아요. 좀 뭐랄까 특정 조정 구간이 좀 억지로 삼각수렴에 좀 이렇게 매칭하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좀 고민이 많은 구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ABC든 임펄스든 임펄스면 지금 올라간 게 535 임펄스가 나와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가 ABC라면은 요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를 임펄스로 해석하든 ABC로 해석하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이렇게 ABC에서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엔딩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크기상 봤을 때 이 조정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고 엔딩이 나올 거면 여기까지 주고 다시 올려서 고점 한 번 더 경신하면서 엔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기를 임펄스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게 임펄스 이게 3 이게 1파고 2파고 이게 3의 1, 3의 3이 가는 걸 수 있어.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유심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2, 3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1, 2, 그리고 여기가 또 1, 2, 그 다음에 지금 3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2, 1, 2, 그리고 이게 3의 1일 수도 있고, 여기는 좀 나누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1, 2, 그리고 1, 수렴 2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수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발산된 거. 그래서 1, 2, 1, 2. 그리고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면 또 1, 2, 3, 뭐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구간이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상승을 무게를 드는 이유는 무게를 계속 가지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엔딩 패턴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웨지가 상방 웨지가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 웨지 패턴이 나오면 보통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고 손익비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에 이제 과거 매매 복귀해 보면 여기서 손절이 여러 번 나갔어요. 고점 나왔다. 걸고 또 고점 갱신. 이거 엔딩이네. 진짜 찐 숫자리 해가지고 했는데 또 고점 갱신하고. 이걸 지금 두 번이나 겪었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 그런데도 지금 올리는 거를 보면은 계속 올리잖아요. 물론 여기 조정 한번 줬다만, 아, 상승장에서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다이버전스 깨고, 여기 다이버전스 1시간 봉으로 보면 다이버전스 있거든요. 30분 봉으로도 있고 15분 봉으로도 있어요. 다이버전스 깨고 여기도 다이버전스 깨고 이렇게 깨면서 계속 올리는 경우는 큰 상승장, 큰 상승 추세의 흐름의 초입일 수 있는 거죠. 초입일 수 있겠다 확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여기서 쭉 떨어질 때만 해도 이거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임펄스로 카운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파에 비해서 4파 크기가 너무 작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ABC인가 해서 여기가 A, B, 수렴, 그 다음 C가 A, B, C 이렇게 나온 건가? 기도 해서 그럼 이제 찐 하락이구나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또 올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수렴 나왔고 수렴 나오고 이렇게 꽂으면 모르겠는데 고점 갱신만 살짝 하고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수렴 나오고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의 이제 수렴 형태가 세 번이나 나왔는데 계속 올리는 거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안 먹힌다. 다이버전스 같은 이런 그 RSI 오실레이터가 계속 안 먹히는 장세는 보통 큰 상승이거나 큰 하락이 이제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냥 또 막상 지금 그냥 좀 떨롱떨롱이다 해서 떨어지면 계속 롱 받기에는 손절 라인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저는 적당한 제 지점에서 지금 롱에 들어가 있긴 하다만 언제 손절이 나갈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는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찐 상승이 맞다면 한 3, 4일 내에 여기를 뚫어주러 갈 것 같거든요. 전고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추격으로 계속 떨렁떨렁 하는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 고점 갱신하는 순간 일단 추격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잠깐 조정 줬다가 올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한 중간 지점까지 온다. 이러면은 아마 여기까지 한 요 매물대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하나의 우파가 마무리되었다고 치고 여기 3,
5-3 오거나 아니면 5-3 오거나 어쨌든 ABC 마무리라고 치고 마무리라고 치고 큰 ABC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수렴이다. 그래서 보통은 상하단 트렌드 라인을 터치해주면서 가는데 끝에 D와 E가 좀 짧게 나왔다. D가 상단 터치 못하고 E가 되게 짧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이 3 이제 상승의 1파가 나왔고 3파 나오고 5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죠. 수렴 나왔고 5파 나왔으니 끝나냐 아니면 앞선 카운팅으로 봤을 때 여기는 끝날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고점 갱신해서 쭉쭉쭉 올리는 자리라고 치면은 아까 이게 1파였잖아요. 여기가 2파 끝이 아니라 2파 수렴 나오고 3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대불장입니다. 왜냐하면은 3-1이 리딩으로 나왔다. 3-2가 수렴으로 나왔다. 이거는 진짜 대불장입니다. 21년에도 그랬거든요. 21년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21년에는 여기가 2파가 여기가 수렴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해석에 가능 1하고 3다 이렇게 나오는 3파, 4파, 5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불장이 나와서 결국 그때 광란의 불장이 시작됐고 지금도 그와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ABCD E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일봉과 주봉이 어떻게 찍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고점 갱신하러 가느냐. 근데 앞서 말했듯이 갈림길인 갈림길인데 확률이 시나리오가 상승 시나리오가 2개고 하락 시나리오가 하나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금 이걸 수렴으로 보느냐 아니면 요걸 임펄스로 보고 지금 임펄스로 보느냐 거나 아니면 A, B, B, C로 떨어지느냐 이 지금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관점이 2가지니까 66% 확률로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한 방향. 그래서 저는 지금 롱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66%는 확신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한 뭐 7, 80%는 되어야 이제 일방향으로 매매해야겠다 하는 거지. 70%도 안 되는 확률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 4일 지켜보되 일단 롱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넘기러 간다에 한 표입니다. 바로 고점 넘깁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단기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좀 오늘은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복귀는 다음번에 매매한 거 바탕으로 좀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포지션을 여기서 롱 받고 네. 지금 여기 롱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고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잠시 핸드폰 어디 저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왜 들어갔냐면 아까 요거를 수렴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손절 여러 번 나갔어요. 이거 고점 갱신하자마자 5분봉으로는 한번 다시 쏟길래 찐 하락이다 했는데 다시 5분봉 요 음봉 그 기나긴 양봉으로 마무리하고 쭉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 해보자니 여기가 1, 2, 1, 2인 것 같다. 그리고 3, 4 수렴 5파 나오고 다시 4파 나오고 5파에서 마무리됐고 ABC 나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 5파 마무리됐고 조정 나왔으니 여기서 쭉 올리거나 4파 5파 4파 나와서 아니지 이게 4파고 이게 5파가 나와서 ABC 조정 나오면 이제 찐 상승을 누릴 수 있겠다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다시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매물대니까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서 들어가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쯤에 평단이 맞춰져 있고 지금 이 상승한 게 다시 떨어지면 그냥 본절 나갈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드는 2,4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차근차근 한번 불려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 그 녹화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방송하는, 영상 찍는 게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도리 있게 전달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들으시는데 좀 양해를 미리 좀 부탁드리고, 차츰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물론 저는 이 녹화하는 게 저의 뭐 유튜버의 흥행을 위해 주 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뭐 혼신의 힘을 쏟을 생각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해나 어떤 불편함을 많이 주지는 않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매매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